엘빈 도플러의 미래쇼크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1979년인가요? 8년인가요? 80년인가요? 되게 오래된 이제 책입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강렬하죠. 미래에 대한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미래에 닥칠 쇼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미래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하고 미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그 미래를 잘 헤아리며 사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잘 통용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 비법들을 가지고 지금의 세대를 가르치는데, 지금의 이제 세대들이 과연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한 어른들의 이제 책임이 되게 큰데, 좀 제대로 안내하고 잘 가르치고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물음표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되나, 어떤 게 맞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건데,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좀 더 챙겨야 되는 것들도 많고 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과거와 지금의 세대가 이제 다르게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이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하려면 다양성,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이제 고려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AI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로봇이 활성화되는 시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많이 부족하다. 뭐 특히나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이제 집착해 살다 보니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미래의 주역이 되는 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안내나 가르침이나 공유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너무 편협하고 좀 왜곡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좀 너무 돈돈돈거리고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엘빈 토플러의 미래쇼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그려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1년 뒤의 모습, 5년 뒤의 모습,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그려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그 미래의 모습에 이제 격차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좀 줄일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갈지, 뭐 그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제 생각의 여지를 준 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제 고맙기도 하죠. 우연찮게 이제 갖게 된 그 미래쇼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저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1년 뒤에 내가 어떠할까?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아니면 5년 뒤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까? 저의 직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5년 뒤에 좀 달라져 있을까?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내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까? 아니면 유사한 분야에서 그냥 흐름을, 명맥을 이어가면서 조금은 다른 역할은 하지만 결국 내가 종사하고 있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온라인 유통 시장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을까? 나는 MD가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조언자, 어드바이서, 코치, 아니면 그 밴더 역할, 아니면 셀러 역할, 뭐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하나를 하고 있지 않을까? 때로는 또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저자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뭐 나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장년들의 이제 제2의 인생 이제 설계하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저 또한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저의 미래,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중고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들은 또 어떤 대학의 전공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저희 아내는, 그리고 저희 부모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건 과거보다 좀 더 이제 실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관계나 일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재정립이 될 것 같고, 그런 중에 이제 저의 모습도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살아간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여지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작용해서 이제 미래의 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4년 6월인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2014년이고요. 그 당시에 저는 대형마트에 있었고 뭐 변화를 필요로 했고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변화의 도전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살아왔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 10년으로 되돌아가면 2004년 6월 대형마트 점포에 있었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많은 이제 궤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을 또 하게 될 것 같고, 뭐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활동하는 무대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이 부산에서 서울로 바뀌고 뭐 일정 부분 뭐 상해나 일본이나 뭐 홍콩으로 좀 바뀌었을 뿐인 거고, 뭐 그다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은 큰 틀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앞으로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제가 하고 있는 이 활동 무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하는 일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10년 20년 전의 일이나 앞으로 지금의 일이나 10, 20년 뒤의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제가 저의 캐리어, 저의 업에 대한 이제 정립은 좀 제대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연치 않게 대형마트 이제 본사 상품 바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내 강사 역할을 했던 거,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저에게 또 다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최근에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이제 집필하고 있는 이 과정들, 이게 또 앞으로 저에게 나름의 이제 방향 전환의 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좀 다듬어 나가야죠. 만들어 가야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었건 간에 잘 좀 만들어 가는 길, 잘 헤쳐가는 길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다듬어 가야죠. 꾸준히 움직여 가야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차근차근 천천히 다듬어 가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갖춰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내 몫인 것 같고, 내가 나의 미래를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그려보면서 얼마나 그와 비슷할지 아니면 좀 다를지 뭐 여러 가지들을 구상하고 궁리하고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저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래저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할 건데, 약간의 생각의 여지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